안녕하세요. 저는 65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때론 후회도 하고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릴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최근에 겪게 된 일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오고 살아가는 게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도저히 믿기지 않던 일들이 펼쳐졌네요. 그동안 제가 많이 무관심했었나 봐요. 그래도 언제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모든 사건은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제 사연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입장을 바꿔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처신을 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저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아이들 키우며 맞벌이 하면서 집도 마련하고 부족함 없이 현재의 주어진 삶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었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오열하고 있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면서 꿈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도저히 눈을 뜨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처참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거야? 왜 우리 아들이 여기에 누워있는 거니? 둘이 여행 다녀온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전부 제 탓이에요. 요즘 여러 가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행 도중 잠시 다퉜었는데 가라앉는 분위기 때문에 답답했는지 바람 좀 쐬겠다며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때 나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한순간에 안 좋은 감정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길래 우리 아들이 뛰쳐나갈 정도로 싸운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라. 둘이 그동안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던 거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었지만 쉽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된 거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그이가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평소보다 예민할 정도로 옷차림에 신경 쓰고 쇼핑도 자주 하길래 계절이 바뀌면서 분위기 전환 시키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 나쁘지 않아 보기 좋다며 손을 잡았는데 상당히 예민할 정도로 제 손을 뿌리치면서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지호 아빠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우 아빠 핸드폰에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 알림 소리에 핸드폰을 확인하자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괴로웠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문자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역시나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었어요. 결국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다퉜었던 거예요. 저도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고요. 아무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차마 어머님한테 지우 아빠가 바람 피운다는 얘기하면 쓰러지실까봐 속으로만 앓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들을 봐오면서 이중적인 성향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있는 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세상을 전부 잃은 듯한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혼자 술을 마셨던 아들이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게 된 것 같다는 경찰의 말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사돈댁이 허겁지겁 달려와 저를 보며 난리를 치면서 자기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 사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제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부인의 말들을 듣고 있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준 아들의 핸드폰에 들어있던 문자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문자 내용을 삭제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원래는 삭제를 하고 모든 증거를 숨기려고 했었겠죠. 그동안 제가 사위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사돈이 더 잘 아시죠? 그래도 둘이 먹고 살겠다며 악자같이 돈 벌고 있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틈만 나면 몸보신 시켜주겠다고 정성 들여 곰탕도 끓여서 갖다 주고 몸에 좋은 음식들 만들어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떠받들어 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내 딸 몰래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아서 생활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받은 거고요. 예, 너는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문자 내용 봤으면 당장 내 딸한테 엎드려 사과하세요. 저런 질 떨어진 아들을 그동안 키워온 사돈도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고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만들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사부인은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며느리가 사부인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의 문자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의 철저한 이중적인 성격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어요. 호흡기를 의지한 채 의식불명인 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가정을 놔두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원망했고 당장 일어나서 모두에게 용서를 빌라며 누워있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조차 미동 없이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모습에 더 이상 살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이 세상에서 아들과 함께 떠나고 싶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축 처진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아들이 깨어나길 기다리며 의사와도 대화를 해봤지만 의식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기적에 가깝다며 현재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제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며 보채길래 어쩔 수 없었다면서 자기 아픔보다 아이들 불쌍한 게 더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괴로운 표정을 보여줬어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병실에 아이들과 들어올 때면 자리를 비켜주었고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번갈아 가면서 아들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며 돌봐줬어요. 그런데 늦은 저녁 사부인이 병실에 찾아왔고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하다가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꽤나 심각한 목소리로 무섭게 쳐다보며 사부인이 한마디 했어요. 언제까지 제 딸이 보고 싶지도 않은 저놈의 얼굴을 보려고 와야 하나요? 의식불명이고 깨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빨리 처리하고 끝내는 거 어떻겠어요? 이혼 절차 밟고 저놈이 만든 이 상황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 주신 다음 저희와 인연 끝내시죠. 계속해서 병원에 찾아오는 거 너무 보기 힘드네요. 바람 피웠던 여자는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르고 잠적한 상태라 찾을 수 없으니 바람 피운 여자에게 받을 손해배상도 전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번 잘못했고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도 며느리 얼굴 보는 게 너무 죄스럽고 힘이 드네요. 제 아들이 잘못을 했으니
하늘에서 벌을 준 듯 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효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도 엄연한 애들 아빠예요. 이혼은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여기 병원이에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점점 시끄러워지자 급하게 사부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서는 며느리에게 미련하다며 제발 정신 차리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자기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사부인의 말에 저 또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잠깐 대화도 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갈 때만 해도 서로 웃으면서 행복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며느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심했지만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며 용서해주고 싶다는 말을 몇 번 했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며느리에게 창피했네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한 달이 지났고 처음 입원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닦아주고 있는데 끝마디가 갑자기 까딱하더니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계속해서 힘겹게 손가락 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내 말이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보라고 얘기하자 알아듣고 있는 듯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의사를 급하게 불렀고 미동조차 하지 않던 아들에게 기적이라도 찾아온 줄 알고 급하게 달려와 상태를 확인하던 의사에게 정신이 깨어난 거냐고 물어보자 굳은 표정으로 잠깐의 경련을 일으킨 것 같다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분명 제가 한 말에 반응을 했던 것 같았는데 일시적인 경련 현상이라는 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며느리는 병실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천천히 설명해주면서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정말 지호 아빠가 어머님이 하신 말에 손가락을 움직였다고요? 일단 지금은 아무런 미동도 없네요.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니까. 수건으로 손을 닦아주고 있는데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손가락 끝을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내 말에도 반응을 했었다고. 내가 얼마나 놀랬겠니? 병원에서는 깨어날 확률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분명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다. 내 아들은 분명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기적이 일어나려나 봐요.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깨어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저 또한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 예전만큼은 못해도 자신의 잘못을 며느리에게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제자리로 모든 게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도 지극정성으로 자기 남편을 보살펴주며 쉬지 않고 말을 붙였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루 있었던 일과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들의 귀에 대고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집에 좀 들렸다 온다고 며느리에게 얘기한 뒤 볼일을 끝내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입구 앞에서 며느리와 사부인이 얼굴이 상당히 굳은 표정을 보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사부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며느리에게 천천히 다가가 무슨 일이냐며 사부인이 택시 타고 가는 거 봤다고 얘기하자 어색한 미소로 별일 아니라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봐선 분명 또 한바탕 난리치려는 거 돌려보낸 것 같아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있는데 사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아들도 중요하지만 손자들은 눈에 안 보이세요? 아직 이혼 처리도 되지 않았고 저도 집에서 한가롭게 시간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저만 손자를 봐야 하는 거죠? 내일 제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을 비워야 하니까 사돈께서 대신 손자들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맨날 자기 아들 얼굴 보겠다고 병원에만 박혀있지 말고 하루 정도는 손자랑 시간을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대충 알아들은 것 같으니 내일 아침 일찍 댁에 들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사부인은 급한 볼일이 있다며 아이들을 대신 좀 봐달라는 전화였고 본인이 할 말만 하곤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자들을 저희 집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택시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보채길래 급하게 아침 차려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하루는 자기 혼자 병실에서 간호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걱정스러운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집에서 휴식이 어느 정도 필요했고 손자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 생각뿐이었네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아빠가 언제 깨어나냐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진정이 되지 않자 저 또한 아들 걱정에 잠시 상태 좀 확인할 겸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아이들과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와 사부인과 눈이 마주쳤고 며느리의 손에는 아들의 얼굴에 붙어있던 호흡기를 들고 있었어요. 순간 둘 다 몸이 멈춘 상태로 정적이 흘렀고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하는 순간 둘은 저를 밀친 뒤 밖으로 뛰쳐나갔네요. 두 눈으로 똑바로 본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볼 일이 있다던 사부인과 며느리가 병실에서 제 아들의 호흡기를 떼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고 아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니 숨을 쉬지 않았어요.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계도 꺼져 있는 상태라 당직 의사가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들은 끝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한 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경찰에게 잡힌 며느리와 사부인에게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며 소리를 쳤어요. 네가 어떻게 숨쉬고 있는 내 아들의 호흡기를 뗄 수 있는 거야? 왜 그랬어? 그리고 사부인, 볼 일이 있다면서요? 그게 병실에서 내 아들 세상 떠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둘 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너희들의 죄가 사라질 것 같아? 너 왜 우리 아들 호흡기를 들고 있었던 거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렇게까지 결정하는데 힘들었다고요. 저는 좋아서 그런 행동 한 줄 아세요? 희망도 없는 삶을 계속해서 붙잡아봤자 뭐하냐고요. 의사도 전혀 가망이 없다는데 계속 돈만 까먹고 있잖아요. 저는 현실을 본 거라고요. 그 사람의 아내로서 오랜 기간 결정하고 선택한 거니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 때문에 솔직히 편하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해주길 원했잖아요. 모든 벌은 제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 또한 이성을 잃은 상태라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곤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며느리는 구속이 되었고 법의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려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영정사진을 보면서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해서 결국 이런 식의 결말까지 가져온 거냐며 세상 떠난 아들에게 한탄했습니다. 사부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아들 곁에 머물러 있어줬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어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 속에 아들의 장례가 끝이 난 뒤 며느리와 사부인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서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오고 갔고 무기를 원하고 있는 저희 입장과 다르게 사부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선택한 행동은 합법적으로도 연명치료 중단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 의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키워야 하는 입장에 언제 끝날지 모를 아들의 상태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단독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죄는 있지만 현실을 봤을 때 온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줄 만큼 안 좋은 상황이 두려운 나머지 내린 결정인 만큼 무죄를 주장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법원은 저희 입장보다 며느리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법정에서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서 병원 측의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 또한 기다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며느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사부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정 판단에 저희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둘은 모든 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다음 항소 재판을 기다리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노인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재판이 뒤집어질 만한 말들을 하면서 증거물까지 전부 보여줬습니다. 건네받은 증거물에는 엄청난 사실들이 들어있었고 그렇게 항소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상한 결과대로 처음 판결 내렸던 재판 결과대로 변함없이 진행이 되던 그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과 판사가 보는 앞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자리에 앉아있던 노신사의 정체에 모든 상황은 180도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신사의 얼굴을 보게 된 사부인과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돼서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저희 아들은 술을 먹고 추락사한 게 아니었어요. 의문의 남자와 사부인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이다 추락하게 된 거였죠. 저도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노신사는 의문의 남자의 아버지였고 그 아들 또한 재판에 함께 참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괴로워 그동안 사는 게 힘들었다며 의문의 남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충격적인 일들에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그 자리에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했었어요. 제 아들은 저 여자와 함께 바람이 났었고 그 일이 저분의 아들에게 밝혀지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었어요. 제 아들은 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다며 매일 따라다녔고 함께 했었습니다. 저도 여자를 만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저 여자와 남편이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걸 듣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화가 난 나머지 뒤따라가면서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사업을 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었지만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없어 외롭게 지내오던 중 저 여자를 알게 됐는데 엄마의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며 자기의 재력을 많이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부인이 제 아들을 많이 좋아했었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저 여자와 남편의 여행길에 따라가 결국 모든 걸 폭로하며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부인까지 합세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결국 저분의 아드님이 추락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그래서 급하게 모든 내용을 조작하게 되었고, 저분의 아드님이 바람을 피운 것처럼 꾸며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불명이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제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결국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지만 이미 저 여자는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불안감 때문에 범행을 계획한 거였죠. 그리고 제출된 녹음 내용과 사부인과 며느리가 나눈 둘의 대화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신사의 아들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모든 게 사실이라고 사고가 난 시점부터 모든 걸 밝혔고, 충격적이게도 며느리의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과 며느리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난리를 쳤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이 바람피운 남자에게는 남아 있었고,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걸 알게 된 이후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결국 전부 고백을 하게 되었네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모든 건 처음 판결 났던 대로 진행이 되었을 테고, 그로 인해 저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잘못을 구하고 벌을 받겠다고 나선 노신사의 아들에게 화도 많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줬으니까요. 하마터면 바람난 아들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천만 다행이었어요. 결국 뒤집힌 판결로 인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며느리와 범행을 털어놓은 그 남자와 사부인은 15년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며느리의 인간 이하의 행동들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게 된 점이 너무 억울해서 손가락을 움직였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에게 징역 20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며느리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처벌을 받게 돼서 그런지 그 충격으로 인해 유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동안 삶이 힘들었다며 재력이 많은 남자와 만나게 되면서 제 아들과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정도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사람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제가 겪은 일들보다 더 악한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요. 그만큼 이 세상이 많이 무너졌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네요. 만약 신이 계시다면 이 세상의 악을 전부 처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제 아들과 하루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고 웃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